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좀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잠자기 전에 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잠이 든 꿈에 그게 이렇게 현실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예지몽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이 작용하는 것처럼 경험의 산물인데,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생각은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죠. 누구를 본 기억, 이게 생각이거든. 기억, 생각이 기억이죠. 이런 것이 나는 것은 반드시 경험의 산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기억나지 않는 생각도 있죠. 이래서 이런 것을 이제 무의식이다라고 하든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근데 전혀 이 생각의 내용과 관련된 사실은 전혀 기억이 없어. 우리는 어릴 때, 10살 때, 친구들이랑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기억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때의 기억하고 전혀 연관되지 않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걸 우리는 무의식이 작용된다. 그리고 꿈은 보면은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꿈이 많죠. 뒤죽박죽 앞뒤도 없고, 안에 이 사람들도 시간대가 서로 엇갈린데 막 섞여 있고 막 이러죠. 이 꿈이나 생각의 내용이나 꿈의 내용이나 똑같은 이치로 작용이 되는데, 사실 생각의 내용도 황당할 때도 많죠, 사실은. 도대체 이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의 내용도 많지, 사실은. 사실 꿈의 내용도 그런데, 특히 꿈의 내용은 더 그렇죠. 더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황당한 생각이나 황당한 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하는 요게 있을 때 작용되는 꿈이 아니에요, 되게. 꿈은, 그러니까, 요런 것이 이렇게 좀 닫혀있는 것 같은 비활성화 상태에서 일어나는 기억, 이게 꿈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도, 낮에는 보이고 들림에 따라서 계속 그것이 있으니 일어나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잠자리에 들면 눈이 감기고 이제 이런 귀에 들리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럴 때 일어나는 생각이. 그때 이제 가령 어떤 그런, 이해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충족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생각이든 꿈이든 이런 형태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라고 하는 이 경험이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작용이 될 텐데, 이게 보는 것이 스토리로 이해되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것 같죠?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스토리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에요, 즉 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진과 같아요. 한 컷 한 컷의 이미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스토리로 경험되는 것 같은데, 스토리로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 작용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령 언어라든가 서로 어떤 이런 지금 어떤 이해되는 식으로 상이 이렇게 지금 해석되어져서 또는 그렇게 인식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작용되는 것은 상이 사진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가령 옛날 기억, 지금 이 기억이 어느 후에 이렇게 떠오를 때는 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상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상이 작용되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그때 언어와 문화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가령 지금 현재의
언어나 문화나 어떤 이런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해석돼서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아서 다시 스토리화 되는 거예요. 상이.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전부 다 한 컷 한 컷 사진과 같은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이 상은 똑같은데 이 상이 조건이 돼서 일어나서 이해되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은 그때의 이 언어 문화, 그때의 미디어 문화, 그때의 하여튼 이런 것에 의해서 해석적으로 다시 또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경험은 보이는 경험은 상이상, 즉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스토리는 움직임과 이런 것이 기반되는, 즉 시간과 공간이 기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순수 의식, 순수 인식은 움직임이 없고 스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의 언어 문화나 이런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스토리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눈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다 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령 이 상이 다시 해석작용이라고 그럴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스토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것은 상인데, 가령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은 움직임이 없어요, 눈의 인식에는. 이게 지금 우리는 영화를 보면은 이쪽에서 스크린에다 쏘죠. 그러니까 스크린에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런데 실제로 스크린 자체는 스크린에 비친 것은 움직임이 비친 게 아니라 사진이 비친 거예요. 계속 상이 비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스토리가 움직임이 일어나죠. 막 치고받고 뭐 만지고 노래 부르고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스크린에는 상의 연속된 상이 계속 아주 빠르게 비칠 뿐이야. 그럼 스크린에는 계속 상만 비쳐. 사실은 사진만 비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움직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움직임은 그래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도 반대로 이제 우린 눈이 스크린이에요. 이렇게 이제 와서 영화는 스크린에 가서 맺히지만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망막에 와서 상이 맺히는 거예요. 거꾸로 열이 맺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맺히는 것은 이건 또 다 상이에요. 사진 한 컷 한 컷이 전부 인식되는 것은 한 컷 한 컷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움직임이 인식이 되는 거야. 저기서 움직임이 인식되는 거나 여기에서 움직임이 인식되는 거나 똑같은 위치야. 그러니까 스크린이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체 카일라스님이 이렇게 잔을 따르고 있다,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인식 사실이 아니에요.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경험 사실에 대한 상이 또 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게 살아있다는 것도 사실 착각이에요. 생각 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이 없으면 나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것은 좀 기억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래, 조금 전의 한 찰나 이전의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나라는 것은 없어요. 나라는 것 생각도 없어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갑자기 기억이 사라졌다라고 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누구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사는지,
그래서 자 이제 죽음의 사이에 두고 우리는 완전히 기억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때는 우리가 10살 때도 기억나고 하는데 새로 태어나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 않느냐. 네. 기억이 나지 않는 게 기억은 다 나요. 근데 그 기억은 무슨 기억이냐? 상이기 때문에 상으로 떠오르죠. 어떤 조건 되면 상으로 과거의 경험이 상으로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또 상으로 떠오르는 것이 감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충격에 가하면은 과거의 기억이 싹 사라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어떤 특이한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생과 사라는 것은 죽음과 태어남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지만은 결국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달라질 뿐인데 이 달라진 이 경험은 우리의 아주 특이한 어떤 경험, 특별한 어떤 상황 변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기억은 우리가 다시 기억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억이 작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상으로 작용이 돼요. 해석 작용이 달라졌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갑자기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해석에 혼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애들이 뭐 정체성이 뭐 어떻다는 등 애들이 뭐 그런 걸 겪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스토리가 뭔가 이렇게 받아들인 데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환경이 다르고 이제 이 들리고 보이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컵. 한국에도 컵이라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 상. 한국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테이블 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이면은 해석 작용이 여기서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상은 똑같은 이미지로 들어오는데, 똑같은 이미지인데, 스토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는 이게 막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상은 상으로서 기억이, 이 이미지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쌍둥이도 서로 수행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엄마 똑같다면은 같아야 될 텐데 다른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죽는다, 태어난다는 것은 그 또한 작용의 연기적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의 연기,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을 바로 기억에 의해서 나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이렇게 현상이 이렇게 보이면은 내가 새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내가 죽는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순간 이전에 기억이 싹 사라졌다라고 한다면은 찰나찰나에 쓰러졌다고 한다면은 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죽는다라는 인식이 될까? 또 그게 없다고 하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인식이 될까? 없어요. 지금 나라는 동일성, 계속성도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전부 기억에 의해서, 기억의 연속에 의해서, 그 기억이 있으니 또 새로운 기억이 있고, 또 새로운 기억이 있고, 있으면서 이렇게 일종의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기억의 상속, 그 상속에 의해서, 이 기억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이 있으니 이 기억이, 바람이 부니 물결이 있는데, 바람의 세기, 방향, 거침, 이런 것들이 바람과 물결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바람이 있으니 물결에 고스란히 그것이 그대로 성품이 전달되는 것 같죠? 바람의 세기가 있으면 물결의 크기가 달라지고, 바람의 방향이 이러면 물결의 방향이 저렇게 되어지고, 바람의 방향이 이러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나 바람과 물결은 완전히 다른 거죠? 바람이 물결이 된 게 아니지? 이렇게 매 순간 바람이 있으니 물결이 있다. 이와 같이, 그러나 바람의 성품이 물결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외에 또 여기에서 다른 뭔가의 압력이나 다른 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고사리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됨으로 해서 파도의 모양이 아주 기기묘묘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하는 게 신기하다 이런 게 하나의 예외 없이 어김없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작용의 연기적 현상이다. 나라고 하는 것도 컵이라 하는 것도 우주만물 만상이라 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라고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바로 지금 상에 대한 해석의 연기적 현상에 대한 해석이다. 그렇게 인식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나면, 야, 그럼 존재도 없어, 나도 없어. 그럼 도대체 삶은 뭐야? 허망해. 이런 걸까? 사실은 우리는 나라는 것이 기억됨으로 해서, 나라고 기억이 돼서, 나라는 인식이 있음으로 해서 괴로움이 있지. 근데 사람이 그걸 별로 또 그걸 잘 생각을 못 해요. 야, 그럼 나라는 것도 없어? 그럼 사는 의미가 뭐가 있지? 허망하지? 응? 사는 재미가 어디 있지?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상 때문에, 나라는 착각 때문에 삶에 괴로움이 있죠. 즐거움이라 하는 것도 그 상 때문에 있긴 하지만 그 즐거움은 다 괴로움으로 가는 원인이 되지.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기결되게 되지. 바로 상 때문인데. 그럼 그 상이 없다면, 자, 이렇게 해서 나라는 상이, 거의 상인 뿐이구나. 라는 것이 분명히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냥 경험되는 대로의 삶이 되면은, 진정 삶맛이 나는 정말 괴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는 부처님이 표현하신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어디서 그런데 이게 여기 자꾸 따끔거리고 그런데 따가웠고 그런데 그럼 따가우면 따가운 대로. 이게 진정한 삶맛인 거예요. 정말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허망한 게 아니라 나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모든 괴로움으로 기결되게 되는 삶이 되는데, 요거는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실제가 나라는 것은 그런 건 생각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이 삶이 허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게 뭐야? 열심히 내가 사나? 그런 생각이 보이고,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면은 의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돈 벌고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뭔데? 착각 기반이라고 결국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이 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꿈과 같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거품과 같다라고 해서 진짜 이게 그냥 험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과 연기, 작용의 연기, 작용은 계속되고 있죠. 이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허공이라는 것도 바로 작용 연기적 현상이에요. 고체, 액체 전부 다 작용 연기적 현상으로서 텅 빈 어떤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라고 해도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한 현상이다. 조건이 바뀌면은 이것은 이렇게 보이고 만질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물이 H2O라는 것이 조건에 따라서 액체로서 이렇게 만져지고 얼음으로서 고체로서 만질 수도 있지만 기화가 돼서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만져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세상 보는 거 다 똑같다. 그래서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없다, 즉 허공이다, 공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대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대로라고 할 수가 없고 이것도 이대로라고 할 수 없고 이것도 이대로라고 할 수 없으니 결국에는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공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은
정말 없는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 자,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이죠? 자,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알아지죠? 아무것도 없다면 알아지지 않아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알아지지 않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아지죠? 보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알아지죠? 어떻게 알아지죠? 자, 좋아요. 이거는 보인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보이지만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이게 깨달음이죠. 생각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냄새 맡아지지 않고 느끼지도 않아요. 생각은 알아지죠? 알아져요.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도 현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도. 그죠? 그럼 생각의 실상은 요것의 실상은 자 생각의 공성은 이것의 공성은 다 똑같은 이지. 바로 공성이란 그런 것이지 요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그 바탕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자체가 공성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현상이자 공성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공이라는 거예요. 공성이라는 거예요. 온통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착각이고 우주 만물만상의 현상이 이렇다 저렇다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사람을 쓰는 건 전부 착각이죠. 그래서 꿈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건 조건이 그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또 근본적으로 같으면서도 다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결국에서 만법기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모든 실상은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다.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은 같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게 불일불이이지. 무슨 한 맛이다. 한 맛. 전부 다 하나의 맛이더라. 하나의 맛이다. 하나의 맛이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모습은 다 달라도 결국에는 같은 이치, 실상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돼지고기를 먹어도 결국에 꼭꼭 씹고, 소고기를 결국 꼭꼭 씹고, 배추를 먹어도 결국 꼭꼭 씹고, 쌀을 먹어도 결국 꼭꼭 씹어서 분해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한 맛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거하고 또 좀 다르겠죠. 제일 뒤에 경험되는 맛만 진짜 맛일까? 제일 처음 입에 들어갔을 때 느끼신 그 경험은 그러면 진짜 경험이 아닌 건가? 제일 뒤에 씹어서 더 이상 씹을 게 없을 때 갔을 때 그때만이 진짜 경험일까? 이거, 뭐하러 마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무차도 있고, 보이차도 있고, 홍차도 있고, 우리가 와서 갖고 막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오줌으로 다 나올 텐데, 뭐하러 마시지? 만약에 기억이 요 시금치가 입에 딱 들어갔는데
그 기억만 남아있어요. 씹고 씹어서 뒤에 기억은 사라져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지금 지나 앞에 이런 기억은 다 없어. 뒤에 결과적으로 마지막 기억만 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한 맛이라는 기억만 나. 그러면 어떨까요? 즉 우리는 모든 것이 한 맛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기억이고, 제일 입에 들어갔을 때 기억도 기억이죠. 요것도 그때의 경험이고 요것도 그때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기억작용은 결국에는 한 맛이라 해서 요것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작용이 되겠죠. 제일 처음 입속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어떤 냄새라든가 촉감이라든가 요것도.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요게 작용될 때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요게 작용될 때도 있겠지요. 이제 요게 주로 작용되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먹는 걸 고르고 또 요 맛에 집착을 하고 그렇겠지요. 그리고 요 기억이 조건이 돼서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골라먹는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또 작용이 되겠지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경험은 매 순간 매 찰나의 상이에요, 상.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조건이 되면,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작용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스토리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것은, 인식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영향받은 그것이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이렇게, 일어나서 인식되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경험은 지금 이 순간 다 작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식되거나 어떤 뭐라고 그럴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드러날, 그것이 부각되는 것 같은 조건이었을 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경험이 다 상으로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기억에 있다가, 어디 기억 속에서 기억이 일어난, 어디, 지금 상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그거라고 그러잖아. 뭐라고 그러지? 아리아시요, 아리아시. 아리아시. 기억이 잘 안 나. 아리아식의 장식이거든. 장이라는 것은 창고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모든 경험이 저장되어 있다가 일어난다잖아요. 시가 일어나듯이. 그런데 사실은 그런 창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어디에도 창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억이 자는지, 기억이 어디 있다 일어나지? 무의식이라고 이름하는 기억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눈은 나하고 이 상의 인식은 나 의자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그대로 그냥 보이죠? 그냥 막 보여요. 이게 전부 다 찰나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상인 거예요. 상으로 된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타나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타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저장되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아식이라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레아식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또 말이 안 돼. 어디 사실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아레아식이라고, 장식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장식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장식이 윤회하는 것 같아. 아레아식이 윤회하는 것 같아. 왜냐면, 아레아식은 그대로 가지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아레아식은 그대로 가서 요 성품이 그대로 유지돼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레아식이 윤회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고 안 맞아. 뭐가 이상해요.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또 없어. 응?
그래서 아래야식이라고 하는 것을 유식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래야식도 찰나생 찰나멸한다라고 그래요. 아래야식도 똑같이. 예. 그럼 찰나생 이런 어떤 소리인가 이런 소리인가 그런다고 한다면은 아니 그럼 주장된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주장된 게 계속되는 것 같아? 그래서 상속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응? 한자로는 상속이란 말이 상속이란 말이 뭐예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는 거죠. 이게 상속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대로 물려받은 게 아니지. 자, 이걸 내 아들한테 상속줬어. 그럼 내가 쓰던 물건을 내 아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요게 상속이라도 이런 상속이 아니에요. 준 게 없어. 준 게 없는데 받은 것만 있어. 주지도 않고.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주지를 안 했으니 받지도 없어. 그런데 준 것 같고 받은 것 같아. 이게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식에서 상속은 아래야식이 앞에 찰나생했던 아래야식이 찰나멸하면서 새로 또 찰나생하는 아래야식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아래야식은 받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대로 똑같이 다 전달된 것 같아. 이게 바로 상속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연결된 게 아니야. 이것은 일어나다 사라졌고 이것도 일어나다 사라졌어. 근데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전달해 준 것처럼 다 어떻게 보면 다 구비되어 있어. 요거가 똑같아. 기본적으로 요 찰나 순간에 다른 경험, 다른 저장된 게 없다면 똑같아. 자, 이렇게.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걸 상속이라는데 상속이라면 다른 말이 아니라 연기예요, 연기. 그래서 부처님은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것은 다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저것이 되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응? 그러니까 이것도 있다라고 할 수 없고 없다라고 할 수 없고 저것도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연기가 바로 상속이라는 말로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주장되어 있는가? 결국에는 우리는 이 하나의 이 생각작용 속에는 이 생각작용이 그 앞의 생각작용에 의해서 고스란히 그것이 다 상속된다, 연기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물결이 일어나는데 바람과 물결은 전혀 다르다. 바람이 물결 된 게 아니다. 그러나 바람의 성품이 물결에 고스란히 전달된 것 같은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의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동일성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너무 황당한 얘기를 좀 했나? 어떻습니까?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거사님 같은 경우에 나라는 사람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한다는 느낌이 남아있잖아요. 예. 근데 거사님은 그런 느낌이 어떻게 사라지신 거예요? 그때 자각이 일어나시면 내가 없다는 것이 빠지면서 그런 느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여전히 느낌이 일어나죠. 아니, 느낌이 일어나는데 내가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자아가. 내가 판단한다는 그런 느낌이. 예, 아니, 사실은 아예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그냥 나다, 아니다라는 그런 게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나 그런 말이 나오죠. 평상시에는 예. 나라는 것도 없지만 나가 아니라는 것도 없어요. 예. 응?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내가 없다는 게 빠지면서 이제 그냥 텅 비어버렸는데 근데 또 좀 지나니까 생활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고민하고 이런 느낌들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내면을 보니까 근데 생각외로 나는 느낌이 그 내가 있다는 자아감이 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가끔씩 있어요. 제 생각을 보면 뭔가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일을 하는 내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나라는 느낌이 강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한다는 느낌이. 근데 이제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이제 그냥 그런 어떤 데는 나라는 느낌이 강해지고 안 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까 이제 조건에서 그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 나는 없구나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한다는 느낌이 그냥 일어나지고 사라지고 이러면서 그냥 그런 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런 수련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분명한 이해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건지. 예, 제가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자각. 예, 예. 이게 어쩌게 이야기를 했었죠. 예, 예. 물론 그 전에 버스 타고 가다가도 그 앞에 요 두 번의 자각은 그렇게 큰 기쁨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한 두세 번은 버스 타고 가다가 막 너무너무 기뻐서 막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희열이 동반이 된 적이 두세 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은 부분적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깨듯이 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짓이다. 아니, 불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착각이다라고 하는 이 경험과,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한 번의 자각과 또 하나는 결국에는 부처와 중생, 우리가 사람이다, 뭐다라고 하는 실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작용과 현상이라고 하는, 작용과 연기적 현상이라고 하는 그 이해, 두 번의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착각 자각은 문득문득 지금도 일어났다가 자각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가 달라졌냐,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뭐가 일어나도 착각이라든 자각이 일어나는 것도 예전과 달라진 건 뭐냐, 곱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착각이라 하지도 않고 자각이라 하지도 않는다. 그냥 그러면 그냥 그랬던 거야. 그냥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맨날 자기 자신을 착각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자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착각했다도 자각했다도 이게 말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만 실제로 평상시에는 가령 뭐 화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도 그냥 일어난 거야. 응? 그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그냥 경험됐지. 또 내가 착각했다는 등, 또 내가 그랬다는 등이라고 곱씹음이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뭔가 자각이 또 일어나요. 또 그게 빠졌으니까 일어나요.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냥 그게 일어난 거야, 그냥. 그것을 또 뭐 곱씹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거야. 곱씹음이 사라졌어요. 응? 이제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야. 해석해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분명해진 거예요. 그거나 착각 자각이 계속되면서 그것이 더 분명해지니까 점점 곱씹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 팍 일어나는 거고 짜증이 나면 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내 또 짜증을 냈니 어땠니 또 뭐 착각을 했니 어땠니 이게 그냥 나면 그냥 나는 그대로여서 그냥 지라고.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도저 화내놓고 짜증내놓고도 냈다 소리도 안 하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 곱씹어야 미안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신신명에 가령 예를 들면은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성의 통영명백 이 표현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응? 자, 우리는 거꾸로 뭔가 수행을 해서 뭔가 되려고 자꾸 그러죠. 보림을 한다 이러죠.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이 순간 이 유형간택만 진짜 유형간택만 없으면 지금 이 순간 되돌아본만 없으면은 곱씹음만 없으면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 그냥 통영명백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말을 들으면은 유형간택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또한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이 실상에 대한
그러니까 실상이란 뭐냐? 결국에는 현상이 아닌 게 실상인데 현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현상은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현상은 조건이 다르면 다르게 보이니 이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보이는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자 물로도 보이고 얼음으로도 보이고 수증기로 보이는 그 무엇 그 무엇이라고 하면 또 있는 것 같지만 그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적극한 표현은 아무리 해봤자 작용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울산과기대 박은순 교수가 스위치 다 스위치더라. 이게 온 우주 만물 완성이 다 스위치더라. 와 그 사람들은 자 대단한 통찰이다. 그런데 금방 다시 돌아가 버렸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역시 존재론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발견에 있어도 이걸 다시 존재론적으로 다시 해석해버리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꼭 해프닝처럼 일어났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야기하지는 못해. 근데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더라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바로 그것이 각성인데 각성인 줄을 모르는 거야. 실상에 대한 이해였는데 모르는 거야. 자, 스위치 이게 바로 작용이에요. 작용과 똑같은 이치예요. 스위치라는 것이. 자, 전기적 신호는 스위치가 붙고 떨어지고 붙으면 일어나고 떨어지면 사라지는 이게 작용의 연기예요. 작용의 연기. 이게 붙고 떨어지고 이게 작용이에요. 이게 작용이에요. 그런데 요 붙고 떨어지면 요게 붙으면은 저기에서 뭔가 일어나. 이게 연기야. 그러니까 온통 이것도 스위치 박스, 이것도 스위치 박스, 요 스위치 박스와 박스 사이도 스위치들하는 거야. 온통 뭐야? 붙고 떨어지고 이거라는 얘기야. 전부 다. 이 현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더라는 얘기야. 이게 직관적으로 발견은 됐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시 존재론적으로 다시 또 해석이 돌아가 버려서 그 사람은 그 깨달음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 저 사람이 저런 발견했다고. 근데 자기는 몰라. 단지 그렇게 느껴지더라라는 거야. 온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다 스위치 박스고 스위치더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실제로 붙은 살 이런 현상들은 다 사실이 아니더라. 그리고 스위치를 작동하는 주체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딱 부처님이 말씀하신 작용의 연기, 작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야. 이게 뭐가 귀신이 쓰인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확 들었을 뿐이야 그냥. 그 다음에 다시 존재론적으로 해석해버려. 그러니까 깨달음이 아니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연기적 실상. 그것이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착각 자각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대시범이 없어진 거예요. 해석이 없어진 거예요. 작용과 현상이지. 이 작용은 현상이지. 이런 게 이제 없어진 거야. 또 착각이지, 자각이지, 이것도 없어진 거야. 또, 나지, 나 아니지, 이것도 없어진 거야.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타고다, 이거예요. 근데 와서 보면, 보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라는 이 의식은 기본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보림이란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냥 직감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벌써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신신명의 그것이 그냥 딱 와닿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중도도 그렇지만은 신신명의 제 첫 구절, 이거는 신신명이 전부 다예요. 그 다음 말들은 전부 사족이야. 그 다음 말은 사실은 불필요한 말이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그래서 조주 스님이 맨날 그 앞구절만 맨날 한대. 그래서 누가 와서 어떻게 당신은 신신명에 그 앞구절밖에 모르냐? 맨날 앞구절만 신신명에 해야 하냐? 그게 전부 다니까. 그 다음 말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족인데다가 오해하기 딱 좋은 말들이야. 그게 전부 다야. 경험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잊어보면서 그게 전부 다야.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곱심이 없다, 대시범이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으로 규정 단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대한 표현인데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항상 서로 어긋남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막정이라고 하니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려고, 간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게 간택이야. 그게 좋고 싫음이야. 그 말을 한 사람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작용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인데 너무나 좋은 표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그렇다는 것일 뿐이야.
그 사람이 화가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야. 정화되고 이런 게 아니야. 이게 나가 아니라 작용인데 이게 정화되고 말아야 될 게 어디 있어? 보림이란 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수행의 가장 큰 착각이 정화와 보림이에요. 정화와 보림은 같은 말이야, 사실.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정화라고 그러고 대승불교에서는 보림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착각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게 유신견, 악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공, 뭐 법공 이야기하면서도 아예 빠져 있다. 유신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와 보림이란 말이 있다. 딱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일어남에 대한 이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얘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경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실상에 대한 분명한 경험인 거예요. 실상에 대한.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암기할 것도 없고 이게 암기할 거야. 이거는 경험된 사실인데 암기할 거야 뭐야.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사람들의 모든 것이 보인다, 너다, 나다, 화낸다, 짜증낸다, 뭐 어쩐다 이거 들리면 문득 그런 착각 속에 사실은 착각이 커서 그렇게 일어났죠. 태어나자마자 나, 너, 아들, 뭐 딸 쌓고 뭐 이쁘다 어쩌다 싸니까 그게 들리고 이러면 이쁜갑다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사니까 이러니까 착각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돼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누가 짜증내고 화내면서 뭐 도인은 개나발 도인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것 같다가 또 지가 그냥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고 내가 자각하는 게 아니라 착각이 일어났다가 자각이 일어났다. 그냥 그것도 그냥 작용과 현상일 뿐이야. 곱씹음이 없어졌어요. 대씹음이 없어졌어요. 단지 그 차이뿐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수행자가 와서 하는 얘기는 여전히 곱씹음이 있어요. 왜? 보림이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존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즉 그것은 뭐냐? 견성체험을 했다라고 맨날 이야기해도 견성체험에 뭐예요? 나가 있고 현상체험에 나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실상에 대한,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요. 이게 깨달으면 돼. 이 실체에 대한 이 실상이라고 하는, 실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성품이라고, 자성이라고 하는 육조 해능 스님의 자성, 성품이라고 이름하는 건데, 본성이라고 이름하는 건데, 실제로는 현상적인 체험이었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보림이니 이런 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수행에 보림이란 말이 어디 나와요? 응? 갈고 닦는단 말이 어디 나와요? 단지 경험되는 이 순간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지. 이 경험되는 순간이 어떻다는 이것만 계속하고 있지. 도대체 뭐 갈고 닦는다, 뭐 보림한다 이렇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말은 없어요. 네, 그래서 곱씹음이 없었어요. 단지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아직 난 멀었어. 아직 아니 그러면 소송불교에서 왜 도가를 이제 네 가지 단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사님. 예, 도가. 애류가 뭐 불안가 해갖고 뭐 그거는 그런 단계적으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수행의 단계를 구분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완전히 깨어서 없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깨어나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인연에 따라서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원래는 뭐 소승불교에도 보면 애류가 맨 처음에 애류가인가 그거 처음에 들면 뭐 제일 처음에 그 유신견하고 하여튼 세 가지가 사라진 게 그거라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설명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서의 설명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가 이 동네 노인이 왔는데 노인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노인한테 내가 없다, 무한히, 무상이니 백날 이야기 해봤자 이 미친놈 아니야.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령 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아들이 군대 가는데
군대한테 제가 관법을 네.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그것을 지켜보라 라고 가르쳐. 제가 그것이 관법이 온전한 관법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은 그러면 아들한테 거기서 관법이 관이란 모단을 갖다가 막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알아듣게 설명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봐라. 야, 너 뭐 이렇게 뭐가 만져지는 것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냐? 아빠 되네요.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가령 만약에 구타를 당하거나 또는 체벌을 당했을 때 그때 몸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라. 어떻게 변하는지 구경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괴롭지 않게 잘 지나갈 수 있을 거다. 관법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령 예를 들면 아들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요 저 군대 갈 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우모는 관법을 쓴 엉터리로 가르쳐 줬네. 관법도 우모는 제대로 이해 못했겠네. 이럴 수도 있겠지요. 자, 이게 나중에 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부친처럼 유명해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시 아들의 기억해가지고 뭐 책으로 나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면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령 예를 들면 우복교가 만약에 생겼다고 치면은 그럼 경륜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수없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예류가 같은 이걸 제일 쉬워요. 그 예류가라는 말도 있지만 뭐라고 그러지? 수다원, 아나함, 사다함, 아라함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류가 수다원 하면은 7생을 더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사다함인가 또 한 번 더 삶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그럼 아라하는 총 8번의 삶이 일어났다 사라져야 아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단계가 사실이라면.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처님 그 일화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화가 뭐냐면은 앙굴리말라 이게 앙굴리말라 들어보셨죠? 예. 자, 살인자이죠. 예. 자, 앙굴리말라가 수다원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앙굴리말라가 아라한과를 정득했다, 인정받았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 와요. 네. 그러니까 인정됐던 거예요. 응? 그렇다고 한다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을 다 건너뛴가요? 그 단계를 밟았을까요? 그럼 아라한은 그 사과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밟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밟을 필요가 없이 어떤 지금 경험 상태면은 아라한이고 어떤 경험 상태면 수다원이고 이런 건가요? 만약에 이게 정말 단계를 거쳐서 예를 들면은 유신경과 뭐가 떨어지게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10가지 족쇄가 이렇게 풀려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되겠죠? 아라한이 되려면 반드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을 거쳐야 되겠지요? 풀려가는 곳은 단계적으로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다원을 하는데 그러면, 앙굴리말라가 그걸 밟았다면은, 왜 유신견 이렇게 족쇄가 벗겨져야만 수다원인데, 그럼 그것이 벗겨지지 않고 어떻게 아라한 족쇄가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쳤다는 얘기인데, 거쳤다 하면 7생, 8생을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앙굴리말라가?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도 경전을 읽어보고, 학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초기에는 보면, 일화들 보면, 그냥 깨쳤다 그러지, 단계를 쓰라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단계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제 그것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깨어나는 게, 순간적으로 모든 게, 그러니까, 의사님도 이제 2번의 체험이 있었다 그러지만, 사람들마다 그렇게 한 번에 이제 분명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아닌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들어서 이제 제가. 근데 사실은 그것도 설명이지, 설명이지. 우리는 그것 또한 기억에 의해서 우보의 체험이라고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작용의 영지적 현상이지. 우보라는 주체가 2번의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사람들 같은 외계인 같은 이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응?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응?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의보가 두 번의 경험을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그런 것은 없다라는데 말이 그럴 뿐이죠. 말이 그럴 뿐이에요. 이게 달라지는 점일 뿐인 거예요. 이제 말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말은 어떤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런 말에 대해서 이해는 이 사실에 대한 이해로 되는 거고 말 뜻 자체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하지가 않아요. 이제 뜻을 아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도 없어요. 왜? 말 뜻을 개념적으로 알려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죠. 유식해야죠. 근데 모든 말이 경험 사실로서 이 경험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으로서 이해가 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누가 와서 이건 원통을 이야기하던 사실 이건 원통 잘 몰랐죠. 뭔가 48간 하니까 거기에 원통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거기 주석서 보니까 이게 경전에 나오는 근의 원통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원통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건 원통? 이건 원통의 뜻이 뭐냐, 개념이 뭐냐 이런 것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원통이라는 이 경험 사실 이런 경험되는 이런 사실에 대한 표현이 이건 원통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외울 게 없어요. 이건 원통 공부할 게 없어요. 이건 원통? 이거 이 말이야 알지. 이 정도는 알지. 이건 암기하지 않아도, 6권, 60 해서 이건 기본이니까 이건 알지. 그러니까 이건 원통. 그럼 사실 이건 원통이라 그러는구나. 그렇지. 그게 바로 도지.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지. 깨달음이 일어나는 해탈이는 유일한 길이지. 쫙 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수행 관련 모든 말이 제가 처음 들어본 말도 많죠. 왜냐면 대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거기는 용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처음 들어본 말 물으면, 그게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무슨 뜻으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거꾸로 물어본다면, 그것도요. 그래, 이런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죠. 30년, 40년 공부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저는 그럼 별로 공부하지도 않았어. 물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건 원통이라고 하면 온갖 의미로, 온갖 해석으로, 온갖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음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이건 원통입니까? 이렇게 경험되는 이건 원통이라고 그래. 저는 이건 원통이 몰라요. 관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경험 사실로서, 이렇게 경험되는 것을 이건 원통이라고 그러겠구나. 그래야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죠.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지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궁금함이 일어나서 질문하는데 아까 이 스위치 말씀하시면서 이게 작용과 현상? 연기. 예, 작용 현상. 그거를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거기 스크랩에서 올려져 있을 거예요, 우리 카페에. 아마.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생명, 공학이나 이런 걸 연구하나 봐. 그러니까, 게놈, 이런 거. 이런 걸 연구를 하나 봐요. 이제 그런 공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사람을 하죠. 그럼 특히 또 더 나가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러지? 유전자 이식인가? 유전자 에디팅 무엇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 유전자를 편집을 하면은 다르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줄기세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 편집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유전자 편집. 유전자가 뭘 편집한다 그러나? 이거는 사람을 조작해서 만드는 거죠. 편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복음을 전해드릴게요. 이런 소화 기능이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은, 소화 기능이 발현되는 어떤 유전자를 소화가 잘 되는 그러한 유전자로 바꿔. 편집을 해. 에디팅으로 편집을 해. 바꿔. 그럼 그런 현상이 없어져. 자,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마 그런 거일 거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요즘 그런 그 대전에 생명과학연구원에 우리 그 운영회원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이제 가끔 한 번씩 가볼 기회가 있는데, 그거 보면 무슨 이게 그 생명공학 연구한 데가 이름이 팩토리 공장 또는 편집 막 이런 말들이 붙어 있어. 요즘 좀 그렇지.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연구한 사람이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게놈 그런 저도 게놈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게놈 에디팅 편집한다 이래서 하는 것은 기본 개념은 하여튼 그래요. 뭔가 약한 기능의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유전자 또는 게놈이라 하든 이름은 잘 모르지만 뭔가 그걸 요소를 그걸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되는 기능이 활발하게 구현되는 그런 걸로 약한 걸 빼내고 강한 놈을 그 자리에 이렇게 넣으면은 그럼 소화 기능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싹 사라지겠죠? 근데 그걸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게 그러면 이제 인체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생명공학이니까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걸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연구하면 할수록 아니 이게 존재라고 그러고 주체라고 그러고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런 거 없어. 존재도 아니야. 이건 또 그냥 스위치박스인 것 같은 거야, 이게. 뭔가 이게 생각하는 주체가 있고, 일으키고 하는 주체도 없고, 응? 뭔가 이런 게 실체도 아니고, 결국에는 뭐가 꼭 스위치가 서로 작동하는 것 같은, 오히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연구하면 할수록. 그냥, 저는 그 이상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받으면, 저 사람이 그 생명공학 게놈 에디팅이라든가 게놈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막 사람을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맨날 그런 연구만 하고 있겠지? 그 사람이 직관적으로 연구하면 할수록 어떤 이것이 실체도 아니고 주체도 없고 스위치 온통 이게 스위치 같더라. 이게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거 다 스위치 같더라.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현상으로 보이고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고 생명이 있는 것 같고 라고 이게 직감적으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도대체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딱 들을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고 꼭 해프닝처럼 뭔가 우스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나가. 거기다 의미를 별로 부여하지 않아. 자기는 그것이 직관적으로 알아듣는데, 그거는 엄청난 깨달음인데, 자기는 깨달음인 줄 몰라. 그냥 우연히 어떤 미친 생각이 한번 들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 근데 실제로 실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현상, 소화가 잘 안 된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좋다 안 좋다 하고는 다른 문제다 라는 거예요. 소화 안 되는 것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한테는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즉 덕과 실이 똑같아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면은 좋다 안 좋다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일 뿐인 거죠. 좀 더 좋아야 좋다라고 하고 좀 더 싫어야 싫다고 할 텐데 좋은 것이 똑같으면은
이건 좋다 싫다 할 게 아니죠. 이건 잡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좋은 점이 반이니까 버릴 수도 없고 또 안 좋은 점이 반이니까 잡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 경험되면 경험되는 대로야. 이게 모든 세상의 실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다, 병이다. 일종의 병원에 가면은 무슨 정후 또는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튼 건강이 안 좋으니 무슨 병이라고 이름 붙여도 아마 병이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병이라 그러면 당장 안 좋다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다. 사실은 그것 또한 좋고 싫음이 똑같다. 건강하다는 것도 좋고 싫음이 똑같다. 가령 어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니 꼭꼭 씹어서 먹는 게 물처럼 씹어 먹는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조심이 일어나요. 조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조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꼭꼭 씹어서 먹어요. 옛날부터 골골 80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골골 한 100년은 될 거예요. 옛날에 80이 골골 80 할 때 80은요 엄청나게 긴 삶이었어요. 환갑도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환갑되면 막 잔치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80까지 사는 골골 80이에요. 엄청나게 길게 사는 거야. 그럼 요즘은 골골 100년이에요. 100살까지 거뜬히 살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안 좋은 거라고 규정해서 스스로 괴롭지만 마. 그냥 그건 다 환경이야. 그냥 경험되고 있는 조건이야. 그냥 이런 데 살면은 이런 환경에 사는 거고, 부산에 살면 부산 환경에 사는 거고, 제주 살면 제주에 사는 환경에 사는 거야. 그것을 좋다 싫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좋다 싫다 할 거 없이 제주도 살면 제주 사는 대로, 부산 살면 부산 사는 대로, 여기 살면 여기 사는 대로 살면 돼. 단지 그러면 돼요. 그 문제지 이것을 다른데 꼭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거죠. 여기서 제주도가 살 수 있으면 제주도가 살면 돼. 그런데 여기 살면서 맨날 제주도가 살아야 되는데 제주도가 딱딱해 좋은데 여기는 왜 이럴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제주도가 살 수 있으면 가 살아. 그러나 살 수 없으면 여기 살 때는 여기서 경험되는 그대로 여기 좋다 싫다 할 거 없이 그냥 살아. 똑같은 거예요. 이 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이 정신작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럼 환경과 똑같아요. 조건과 똑같아요. 덕과 실은 똑같다. 이 우주 만물 만상의 어떤 것도 건강도 좋고 나쁜 점이 똑같고 병이라는 것도 좋고 나쁜 점이 똑같다. 문제는 그것을 안 좋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괴롭고 좋다라고 규정하면서 이것도 괴롭게 가고. 건강한 사람은 안 괴롭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건강으로 해서 괴롭게 치달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좀 무슨 얘기 하다 이렇게 빠졌지?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는 그 이상 몰라요. 한번 들어봐요. 생명공학에 대해서 아마 그 교수 강연하고 또, 포항공대 그 젊은 교수, 아주 스마트한 젊은 교수이시고, 몇 개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스위치라는 게 그 얘기를 한 그 박사님 아무튼 그 사람한테 그게 어떤 삶의 변화로 혹은 어떤 자기의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에 완전한 뒤바뀜으로 일어나지 않는 건 그게 어떤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자기가 실험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거 같더라라는 어떤 유추, 생각,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험 사실과 경험 사실이 아닌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봐요. 연구를 한다. 그리고 유추다. 경험 사실은 뭐고 경험 사실이 아닌 건 뭐죠? 봐요. 우리는 매 순간 경험 사실이 아닌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누구나 다 항상 경험 사실만 경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 사실이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경험 사실이 아닌 경험되고 있지 않는 것을 경험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용은 경험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만 경험되고 있어. 이게 경험 사실이야. 자, 움직임은
자, 사람이 움직인다.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건 경험 사실이 아니야. 제가 이야기하지만 착각이야. 경험 사실은 그냥 이미지, 그냥 찰나의 어떤 이미지만 이렇게 사진같이 이거, 사진도 여러 사진이죠. 예를 들면은 미립자, 소립자를 찍은 사진은 미립자, 소립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죠? 그와 같아요. 그냥 우리의 이미지, 보이면. 그런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착각이다는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 사실은 그냥 사진처럼 그 미립자, 소립자 또는 원자, 분자 찍어놓은 사진처럼 이렇게 그냥 경험되고 있어요. 이게 경험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경험된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렇게 경험된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움직이고 하는 이게 경험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사실 이거는 경험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박 선생 교수가 스위치 그런 것이 유추돼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내용적인 것은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그것, 그리고 어떤 그런 현상도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인식됐다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알미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하는 그것. 자, 그건 경험 사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규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 기억은 지금 이 순간 착각되고 있는 것으로 다음에 기억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지금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어떤 이 생각이 유추나 생각이나 또는 뭐 통찰이나 깨달음이나 다 같은 형태예요. 다 같은 형태야.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유추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뀌었어요. 이게 왜인가? 왜 그런가? 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그런 감이 들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경험 그대로였다면은 삶이 반드시 아마 크게 바뀌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것을 다른 관념으로 해석하고 규정하고 라고 해서 여기 이 경험을 박제화해 버렸어. 이 경험을 다르게 어떤 예를 들면 이거는 뭔가 헌뜻 스쳐 지나가는 뭔가 스쳐 지나가는 추억 같은 것일 뿐이야. 그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뭔가 잘못된 또는 뭔가 이상한 경험이야.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작용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해. 이 연구, 이렇게 느낌이 있었지만 이게 아니라 다시 존재론적으로 해석해서 논문으로 뭔가를 규정을 해. 그럼 이 사람은 요게 자기 알미 돼. 요게 자기 경험이 됐어. 그러니까 요게 그 사람의 삶에 영향으로 드러나요. 언젠가 다시 요 경험이 촉구됐을 때, 다시 사용됐을 때, 내가 그때 몰랐었구나라고 하는 그 자극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삶에 영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견을 해놓고도 삶이 다르죠. 왜냐하면 요 관념, 이 자기가 잡고 있는 관념이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요 관념이 항상 표면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 물리학자들이나 왜 부처님과 같이 어떤 그런 이 아주 비슷한 깨달음과 통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이 달라지지 않는가? 실상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은 왜 삶이 달라지지 않는가? 이런 거예요. 여기 한번 물리학 교수가 왔었어요. 부인하고 같이 왔었어요. 물리학 교수한테 이 사람이란 것이 실체냐? 실체가 아니라서 물리학자들한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식인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는 맨날 내가 잘하니 못하니 맨날 하면서 옆에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체가 아니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거는 발견 따로
실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관념은 존재론적 관념인데 이거는 연구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그냥 실적이야. 어? 그러니까 이걸 다시 관념화돼 버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경험 사실로서 이렇게 의미가 되고 오히려 이 존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이 착각이다 라고 이렇게 작용돼야 될 텐데 이 존재도 사실이고 그 발견된 그것도 사실이야. 이게 모순돼 있는데도 모순돼 있는지를 몰라. 왜 자기는 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남자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은 존재라고 하는 이 관념은 또 떨쳐내지도 못해. 그런데 그것이 이렇다는 것도 알아. 요 두 개가 동시에 양립하고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하고 내면의 현상에 대한 어떤 해서 끼우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 이제 내면에 대한 그 이해로까지 가지면 되는데 대부분은 과학적 사실은 사실이고 자기 내면에 대한 그런 것까지 과학자들은 다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분리된 얘기. 이 관념을 여전히 잡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응? 여전히 이것이 관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관념화되어 있고, 이것도 그냥 발견은 발견이지만은, 아직까지 이 발견이 이 관념을 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견에 의해서 이 관념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가 주가 되느냐면은, 이 발견이 주가 돼야 될 텐데, 이 발견이 주가 돼서, 이 발견에서 그 관념이, 잘못된 관념이구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발견을, 오히려 이 관념으로 이 발견을 해석하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제 그 어떤, 보통, 특히나 이제 불교학자들 보면, 이론은 진짜 바삭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어떤, 그러니까 이해적인 거하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거하고 전혀 다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거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 진짜 너무나 그런데 불교 학자들의 그런 어떤 이론 교학에 대한 이 박학다식하는 거와 네. 이 물리학자들이 물리를 발견하는 경험은 다른 경험이에요. 물리학자들은 사실은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저러의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험인 거예요. 응? 그런데 문제는 항상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서 이 발견된 사실을 다시 기존의 관념 틀로서 이것을 정리하고 규정하고 하면서 관념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실의 발견이 관념을 깨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시 관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에 못 이런 거고, 이 불교학자들은 애초에 이 사실이 발견도 없어요. 온통 관념 노름일 뿐이야 그냥. 봐요. 불교학자와 제가 뭐가 달라요? 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육조단경, 가령 정병조 교수가 번역해 놓았는데 정병조 교수는 불교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론이나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 문헌조사하고 육조단경도 무슨 본 그 다음에 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 다른 자기가 다 참고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온통 관념 노름이죠. 기존의 어떤 자기의 관념이 됐든 또는 자기 선생으로부터 받은 관념이 됐든 그 관념으로서 결국에는 자기가 정리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경험 사실이 바탕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그 남의 글이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해석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고 나름 자기가 체계시키고 그냥 이런 것일 뿐이죠. 경험 사실과는 아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육조단경을 처음 봐요. 다른 판도 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어떻게 돼요? 어떤 경험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작용이 돼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어디 누구의 해석. 자, 그리고 내가 불교 이론을 그동안 공부한 그것을 볼 때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온통 관념 노름이야 그냥. 맞습니다. 이러니까 다른 거예요.
저는 바로 뭔가 소리가 들리면 경험 사실로서 아 이것에 그렇게 표현되는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경험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거기서 도대체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고 뭐 어떻게 쓰였고 전부 관념에서 뭔가를 추론하고 온통 관념 속에 관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깨달을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강병균 교수하고 뭐 또 무슨 뭐 불교 대학 뭐 학장인가 누구하고 서울대 또 무슨 교수 나와가지고 이 무한가 뭐에 대해서 예. 저는 강병균 교수가 뭐 이 진제 스님이든 뭐 또 뭐 누가 뭐 유화론자로서 불교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아 이분이 대단한 이해가 있는 분인가 해서 봤더니 온통 관념이야 그냥 자기 무화라는 관념에 빠져 있어 이 사람은 또. 그 옆에 나온 서울대 뭐 교수 한 사람 또 불교 대학 뭐 교사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너무나 이 관념적이야. 자기 마치 유화를 주장 안 하고 무화를 주장하니까 자기들이 뭐 대단히 그 어떻게 보면 뭐 우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온통 경험 사실이 전혀 바탕이 돼 있잖아요. 네, 거기다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작용과 연기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때 그냥 찰나찰나는 그냥 이것만 있잖아요. 네. 근데 손을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실상은 그냥 실제는 이것만 이렇게 찰나찰나 카트카트 이거는 작용인데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걸 현상이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도 그렇죠. 그래서 현상은 사실이 아니다. 현상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착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것을 연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게 일어난 이치죠. 뭐가 있으니까 요게 있죠. 요게 없으면 요것도 없죠. 또 요게 있으니까 요게 그다음 요게 또 있고 요게 없다면 또 요것도 없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무슨 소리가 확 나면은 더 안 가고 또는 여기 뭐가 따끈 뭐가 아프면 요리 안 가고 이렇게 가죠. 자, 이게 요게 있으니까 요런 게 일어나죠. 자, 전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부 모든 것이. 자, 이걸 연기적 현상, 연기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옆에 누가 뒷꺾이를 팍 때리면 이거 떨어졌죠? 사실은 보려고 이런 게 아니죠? 자, 이게 있으니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이 다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방금 사이 호슬편편, 눈이 매 찰나, 저기서 눈이라는 현상이 드러나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이치는 매 찰나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치 예외가 없고 한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반드시 제자리에 떨어질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의 작용과 현상도 반드시 일어날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잊은 거예요. 이게 연기에 대한 작용이 어떻게 되어진 데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은 호슬편편한 눈이 떨어질 자리에 떨어진다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보이기는 현상은 내가 이런 것 같고 그런 것이죠. 그 후보님이 처음 경험해서 처음 그 떼자니아 사야도 수행 때 다 그냥 알아지고 저절로 일어나고 라는 거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태국에서 그 작용과 현상에 대한 통찰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알아진다, 저절로 일어난다 라는 데서 어떤 뭐가 부족한 것이 이 두 번째 통찰에서 확실해진 거예요?
아니, 뭐가 부족하다보다, 예를 들면 내가 거기 촉발된 게 분명히 기억으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잔차의 책 전집을 계속 읽을 때 그 전집에 그 나오는 요게 그 당시에 다시 왔다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작용은 됐지만은 어떤 이 보이고 들리고 사람 이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점이 어떤 문득문득의 의문으로 작용됐겠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건데 음. 뭔지는 모르겠어. 이런 작용은 상태였는데. 작용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요렇게 일어나는 이 작용 요것에 대한 어떤 실체에 대한 이렇게 보이는 요 현상에 대한 아직도 실체와 현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맨날 나도 이게 실체 같고 상대방도 실체 같다라고 하는 이 미혹에 문득문득 자꾸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해되지 않은 점이 계속 작용이 됐던 거지. 이게 불편함으로 작용됐다가 또 즐거움으로 작용됐다가 자꾸 작용됐던 거지. 그러면서도 뭔가 그 점이 미심쩍고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이 말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갑자기 현실로 드러난 거지. 즉 의식으로 드러난 거지. 그 모든 의혹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드러나니 그때는 태국에 있을 때는 굿대 있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런 일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니까 이게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 가장 큰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주체가 없다는 거와 실상이 뭐다라고 하는 분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말 바로 무상무하고 아니에요? 무상무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알아진다, 저절로 일어난다라는 고통점만 가지고는 무상모하고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이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으니 이제 대장에서도가 맨날 마음의 일이다, 뭐 이런 말들이 확 와닿았던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도다라고 이빠사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작동이 됐던 거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점이 계속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기회에 그것이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나온 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수술이라는 건 무아라는 거지, 연기라는 거지, 이게 연기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보이는 이 현상에까지 그것이 어떤 이해로까지는 가지를 못했었는데 그때 어떤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도대체 왜 다르지 않을까? 부처라는 존재, 중생이라는 존재, 어쨌든 왜 다르지 않을까? 뭐가 다르지 않다는 걸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문득 거기서 와닿고 그동안의 그런 이 의문이나 애매모호한 점, 그런 이 불편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아마 그때 다 작용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서 그런 또 한 번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연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이 말이 나온다는 것도 그래요. 이 말이 나오는 것도 반드시 이 말이 나오게 된 이 원인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없이 이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보면 뜬금없이 거기서 왜 그런 말이 나와? 라고 하는 경우에도 뜬금없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어떤 뭐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것은 내가 저 말 하리라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되고 작용되고 행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곱씹음이 없어요. 그것이 분명하니까 곱씹음이 없어요. 그냥 작용되는 대로예요. 곱씹음이 없어요.
단지 곱씹음이 없다. 그것만 따라했어요. 그런데 아니 다 사람마다 이게 과정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작용들이 그냥 생각에 대해서 이제 가라앉아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그 사람은 그런 어떤 그 실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런 본인의 작용들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생겼는데 그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생각이 지금 힘을 잃은 거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생각이 안 거달라지고 그냥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편안해진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않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실상이라는 건 저는 저 같은 경우에 또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런 연기에 대한 실상 같은 거 하면 되게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님이 그런 자각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실제한다는 그런 느낌이 사라진 건데, 근데 지금 들리는 거 제가 그런 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님 말을 들으면 그냥 아주 단순한 그냥 작용과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해석으로만 받아들이지, 거기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실체가 아니고, 내 생각이 실체가 아니로 자각으로는 전혀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요. 모든 말은 다 들리는 사람의 관념으로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말은 다 관념이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다 관념이에요. 경전 전부 관념이에요. 모든 것은 다 관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자기의 경험 사실로서 이해됐을 때 비로소 관념으로서 자유로운 거지, 자기의 경험 사실로 상대방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은 상대방의 말은 전부 관념이에요. 부처님 말씀도 전부 관념이에요. 경전 전부 관념이에요. 문제는 경전이 경전의 의미로서 이해된다면은 경전은 전부 관념이에요. 모든 것은 뭐냐? 무슨 말이든 어떤 경전이든 누구의 말이든 그것이 자기의 경험 사실로서 이해가 됐을 때 비로소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말이 관념인지 아닌지가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선 자기 자신이 관념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당연히 다 관념이에요. 왜? 관념으로 받아들이시니 상대방 말은 다 전부 관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맨날 초정법륜경, 무화경, 대념서경, 아나빠나사티경 왜 이런 것만 맨날 들먹이냐? 그리고 신신명에 왜 맨날 앞대가리만 맨날 들먹이냐? 사실 그 이상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다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경험 사실로서 이해됐을 때 비로소 부처님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됐던 거지. 그전에는 부처님 말씀, 반야승 이런 게 전부 다 관념이에요. 저한테는 전부 관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 누구의 말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할까? 온통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제 경험으로서 그것이 이해됐을 때 비로소 부처님 말씀이 관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전에는 부처님 말씀도 다 관념이었어요, 저한테. 똑같아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이 경험 사실로, 스스로의 경험 사실로서 확인이 될 때 자기 자신도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상대방도 관념인지 아닌지가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관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자명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관념 사실로서 확인돼서 스스로가 그것이 관념 사실인지 아닌지가 스스로 확인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온통 다 관념이에요. 누구든 다. 그런데 그것이 관념, 이 경험 사실로서 그런 표현한 것이 이해되면은 상대방이 이제 관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경험 사실인지까지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은 스스로 감별이 되는 거예요. 즉,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준 스님인가 하는데, 야, 오늘 높아, 내가 가서 간파했다 라는 거예요. 간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가 관념과 경험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럼 온통 상대방 모든 것이 사실 다 관념이에요.
이렇게 관념은 자유로워지지 상대방이 지금 관념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자기 자신이 경험 사실과 관념이 구분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안다라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관념과 경험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관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자명해지는 거예요. 가령 육조단경을 해석한 정병조 교수가 관념 노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경험 사실로서 뭔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럼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봐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김기태 선생님이나 윤기봉 선생님이나 에카트 톨리나 바이런 케이티나 다들 문득 편해지는 고통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 경험을 누구나 다 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득 그렇게 됐지만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얘기들도 사실은 분명치 않아요. 그건 뭔가요? 결국에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은 다른 말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 자 그럼 좋아요. 육조 해능스님이 이야기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스스로 작용되는 그 성품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작용되는 그것 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어떤 그 본성 자 자성이나 본성이나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어떤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한 표현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걸 부처님의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뭐냐 바로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연기는 바로 무상무화라는 거예요. 무상무화라는 거예요. 근데 연기만 안다라고 무상무화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무상무화를 안다고 해서 연기를 아는 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불가분이고 바로 그거기는 해도 이 연기라 이름 부르는 경험 사실 무상무화라 이름하는 경험 사실이 분명해야만 이제 가령 어떤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지게 된 그 이치와 다시 불분명하게 왜 그런가에 대한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 어떻게 약해질까? 이 생각의 힘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생각의 힘이 왜 약해질까? 생각의 힘이 약해진다. 어떻게 해서 생각의 힘이 약해질까? 생각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경험 사실에 대한 이해가 생김으로써 생각의 힘은 약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리학자들이 통습이라는 책을 우리가 통습이라는 그 책을 제가 막 두껍고 막 용어들이 어려워서 보다가 집어 때리치웠는데 최수영 교수가 쓴 보다가 때리치웠는데 하여튼 통습이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거기 나오는 말 한마디 보면 이래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신이 없어지는데 물리학의 발전이 과학이 1등 공신이다 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막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뭐예요? 왕이 부득해서 그렇다라고 또는 돼지 잡고 소 잡고 해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랬던 거죠. 하늘이 노해서 그렇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물리학이 그런 거 없다. 그런데 그런 미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봐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강했죠. 하늘이 노해서 생각이 강했죠. 그럼 이 생각은 어떻게 약화돼요? 생각이 저절로 약화된다고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과학이라는 이런 것이 돼서 그것이 자꾸 들리서 야 그런 거 없더라. 찾아보니 그런 거 없더라. 이렇게 되더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미신적인 생각, 믿음은 힘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 조상신에 대한 제사니 천도제니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
착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믿음이 강하고 그 생각은 강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사실은 이해가 생기면서 그 믿음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모든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힘이 약화된다는 것은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약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험인데, 이런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존의 관념을 틀어서 규정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런 경험을 도라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라고 부처님 중도가 유일한 길인 거예요. 깨달음에 따라 이르는. 그것이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저 또한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생각이라는 놈이 어떻게 작용되는구나. 생각이라는 놈이 어떻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치가 분명해짐으로써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생각의 힘이 약해져서 이제 그렇게 되더라. 이 막연함 가지고는 온전한 자유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즉, 진리, 사실, 실제의 작용하는 사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진리가 만들어주지, 예수님이 만들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만들어진다? 이 경험은 바로 진리의 경험, 사실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의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그걸 바로 맨 느낌. 이 생각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는 맨 경험. 그래서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서 따로 경험되는, 아, 생각은 그렇게 작용된다고 하는 이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어떻게 작용되고, 생각의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이치가 분명함으로써 온전히 자유가 되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약화된다는 단지 그런 경험만으로, 문득 편해졌다는 이런 경험만으로 삶의 온전한 자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어쩔지 몰라도 부처님이 영기라고 표현하는 무상무아코라고 표현하는 어떤 경험 사실, 이 경험 사실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온전한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아니면 전부 관념이니까. 관념 아닌 사실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 이상 된 표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되는 요 말이 가리키는 경험 사실, 요거에 분명한 얘기가 있다면 삶에 온전한 자유가 된다. 더 이상 관념에 놀아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막연한 어떤 현상적인 경험만 가지고 막 괴로웠다가 갑자기 문득 편해지는 이 경험 가지고 절대 삶의 자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실제로 김기태 선생님은 어떤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그래요. 들었어요. 실제로 그것은 아마 한번 겪어보세요. 바이런 케이티나 에카톨리나 그 다음 책들을 보면은, 말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